2004년 10월 8일 중국 산시성 홍동현이라는 곳엔 한밤중 11시부터 엄청난 번개와 천둥이 쳤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난히 매우 조용했죠. 바로 장례식장. 샤프라는 남자는 이 장례식장의 야간 순찰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던 그날 밤 역시도 그는 야간 순찰을 돌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피곤했던 건지 뭔지 헛것들이 막 보이네. 저쪽 장례식장 복도 끝에 붉은 사람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의 샤프는 천천히 손전등으로 구석진 곳을 딱 비쳤는데 아유 그래 뭐가 있을 리가 없지. 그렇게 장례식 안에 순찰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샤프. 우산을 쓰고 폭우 속을 걸어가는데 장례식장 문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뚱뚱한 중년 여성이 의식이 없는 듯한 어린 소녀를 안고 샤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엄마는 저 지금 제 딸이 많이 아파요. 더 이상 딸을 치료할 돈도 없고 의사 또한 어떻게 손을 써줄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무작정 딸을 데리고 병원에 나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도 모두 끊겨버렸고 비도 많이 오고 오늘 하루 지낼 곳이 없어서요. 여기서 하룻밤만 묵을 수 없을까요? 이 말을 하면서 엄마는요 소녀를 안은 채로 펑펑 울면서 샤프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걸 모른 척 하겠습니까? 엄마 품 안에 안겨있던 소녀는 당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딱 봐도 많이 아파 보였어요. 샤프는 차마 이들을 내칠 수가 없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했고 빈 방에 묵을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줍니다. 내일 아무 때나 가셔도 되니까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모녀를 안내한 후에 다시 자신의 장례식장 사무실로 돌아온 샤프. 아무래도 늦은 저녁이었다 보니 샤프가 잠깐 존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 졸다가 혼자 놀래서 깰 때. 이때가 딱 그랬습니다. 살짝 졸다가 오야 혼자 놀래가지고 깨서 시간을 딱 봤더니 그때 시간이 새벽 4시.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샤프는 아 맞다. 자신이 무언가를 깜빡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모녀 어머니한테 장례식장 출입 양식 서류를 쓰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들여보냈어. 바로 샤프는 출입 서류를 들고 모녀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딱 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 엄마랑 딸도 없는 거예요. 뭐지? 딸 병세가 좋아졌나? 이때 샤프는요 바로 장례식장 수의를 찾아갔습니다. 저 아저씨 혹시 여기 엄마랑 딸 나가는 거 못 봤어요? 아까 저녁에 왔었는데 지금 갔는지 안 보여서요. 그랬더니 수의가 하는 말이 아 그 아줌마 아까 딸 안고 나오더라고. 약 먹이더니 딸이 좀 나아져서 갔나봐. 아까 둘이 나갔어. 이 말을 들은 샤프는요 내심 정말 안도를 했습니다. 딸이 나아진 거니까.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되게 뭔가 오늘 선행한 것 같은 되게 좋은 일 한 것 같은 나 자신에게 되게 뿌듯한 그런 감정을 이때 샤프가 느낀 거예요. 날이 넘어간 2004년 10월 9일 같은 날 뚱뚱한 중년의 어머니 손에 있던 어린 소녀는 중국 홍동현의 마목촌이라는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장은비라는 마을 주민에게 넘겨졌습니다. 의사조차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니 이제 곧 생이 닿을 것 같다고 하니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딸을 버린 걸까요? 하지만 이때 이 엄마는요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약 2만 위안의 돈을 바라보면서 아유 역시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아싸. 여기서 2만 위안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359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장례식장에서는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되게 마음 아픈 엄마인 듯 보였는데 장은귀라는 남자에게 딸을 팔아 넘긴 이 엄마의 모습은 전혀 180도 다릅니다.
기분 좋은 듯 웃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야? 여튼 이 어린 소녀를 약 359만 원을 주고 산 장은기라는 남자. 이 남자는요, 이때 집에 큰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식. 소녀의 시신을 가지고 온 장은기는 바로 아이가 입고 있었던 중학교 교복을 벗겼습니다. 그리곤 새빨간 웨딩드레스를 입혔죠. 그 후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곳 바로 옆에 나란히 어린 소녀를 눕히고 만족한 듯 웃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 짝을 찾았구나. 더 이상 우리 아들 혼자가 아니구나. 외롭지 않겠어. 그날 밤 그들은 자신의 아들과 소녀를 한 묘지에 함께 묻었습니다. 뭐야? 이 소녀 죽은 거였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약 13일 정도 지난 2004년 10월 22일 이날 맨 앞서 말씀드렸던 샤프는 직장 장례식에서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날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나 한 2주 전에 한 엄마랑 딸 도와줬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도와달라면서 무릎 꿇고 우는 거야. 이걸 어떻게 모른 척하냐.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가 좀 재워줬었지. 이 말의 동료는요. 아, 어떻게 생긴 여자였어? 혹시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교복 입은 여자애 하나 안고 안았디? 아니, 샤프가 별말 안 했는데 직장 동료가 그 여자와 소녀의 인상착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뭐냐? 너 수희한테 이미 다 들은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조용히 TV를 켜 뉴스 하나를 보여줍니다. 야, 어제 난리 났었어. 10월 21일 홍동현 마목촌이라는 곳에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경찰들 사이에 한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홍동현의 한 고속도로 변에 도착하자마자 자그마하게 보이는 작은 무덤 하나를 가리킵니다. 위치가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 여길 거예요. 그 남자의 말에 경찰이 그곳 땅을 파내려고 하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경찰을 가로막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아들 묘를 파! 절대 안 돼! 절대 못 파! 앞서 말씀드렸던 장은기였어요. 결국 경찰에 현지 촌 간부들까지 몰려와서 이 장은기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얼마 안 가 묘지는 파헤쳐져 관이 드러났는데 그 관을 뒤집어 열었을 때 보인 건 한 관에 나란히 누워있던 두 시체 그리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이를 확인한 한 쌍의 부부는 바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 10월 8일 비 오는 날 장례식장을 찾아왔던 사람은 그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신 확인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한 부부가 이 소녀의 진짜 엄마 아빠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오늘 사건의 불쌍한 피해자는 당시 불과 13살이었던 리팅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늘 사건이요, 준비하면서도 진짜 혼자 막 욕을 엄청 하면서 준비했어요. 들으시면서 좀 분노하실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은 불과 14일 전에 시작됐습니다. 2004년 10월 8일 오전 중국 산시성 후저우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리팅은 잘 등교해서 잘 수업 듣고 잘 친구랑 놀다가 물이 떨어졌네? 야, 나랑 같이 물 들어가자. 그렇게 친구랑 둘이 교실을 나온 거예요. 친구와 물 들어가는 길 여느 아이들처럼 리팅은 야, 우리 아빠가 주말에 맛있는 거 만들어준다 그랬다. 넌 주말에 뭐 할 거야? 이렇게 막 수다를 떨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리팅을 부릅니다. 리팅! 잠시만!
그 사람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수메이라는 중년 여자였어요. 리팅! 아줌마는 여기 무슨 친구 엄마야. 지금 니네 아빠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계셔. 니네 엄마도 지금 병원에 있어서 급히 아줌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얼른 너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서 너 빨리 지금 병원 가야 돼. 아줌마랑 같이 가자. 이 말에 리팅 너무 놀래가지고 따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학교에 조퇴 신청하고 이 슈메이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실종된 거예요. 슈메이의 손을 잡고 가면서 리팅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아빠 어느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많이 다치셨대요? 이 말에 수메이는 리팅을 위로하면서 알약을 하나 건네요. 아휴, 걱정하지 마. 아빠 괜찮으실 거야. 많이 놀랬지? 이거 하나 먹어. 이거 먹으면 좀 진정될 거야. 이 말에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리팅, 그걸 그대로 받아 먹은 겁니다. 수면제였는데. 얼마 안 가 리팅은 바로 잠이 듭니다. 학교에서 수업 잘 받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날 저녁 리팅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리팅의 부모님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애가 왜 안 들어와? 그런데 바로 다음날 리팅의 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은요,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팅 아버님이시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제 교통사고 당하셨다고 애가 놀래가지고 조퇴하고 갔었는데. 그런데 오늘 애가 학교를 안 와서요. 많이 다치신 거세요? 리팅은 오늘 학교 결석인 건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에? 제가 교통사고요? 딸이 어제 조퇴하고 갔었어요? 당시 리팅 13살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딸 어디 간 거야? 놀란 가족들은 친척, 지인들 다 연락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대. 이에 바로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바로 수사 시작. 리팅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친구, 같이 물들어 이야기하면서 갔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는요, 물 떠오려고 같이 나갔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리팅을 불렀어요. 그 아줌마는 이미 리팅을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리팅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서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한다면서. 그래서 리팅이 바로 조퇴내고 그 아줌마랑 같이 나갔는데, 리팅을 데리고 나간 수메이는요, 리팅의 학교 동창 친구의 엄마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식이 있는 여자야. 37살 수메이. 수메이는요, 길목에 좌판 펼쳐놓고 야채 팔던 여자였어요. 이 마지막 목격자 친구의 말을 토대로 수메이를 추적, 그녀가 야채를 늘 팔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없어. 경찰이 주위 상인들을 탐문 수사한 결과, 와, 이 수메이 딱 8일부터 가게를 안 열었다네. 10월 8일 우리 딸 리팅 또한 사라진 날인데. 경찰은 재빨리 수메이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솔직히 이때 리팅의 아버지는 반포기 상태였어요. 와, 만약에 수메이가 진짜 내 딸을 납치했다면 가게도 안 연 거 보니까 벌써 도망갔구나. 이거 어떻게 잡냐. 하지만 의외로 그녀는 금방 덜미가 잡힙니다. 왜냐? 이 리팅의 아버지 예상과는 달리 이 수메이 그 근처 주변에 도망 안 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에 잡힌 수메이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전 리팅인가 뭔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 걔 실종 사건과 아무 관련 없어요. 하지만 리팅 납치할 때 그때 리팅 옆에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당신 얼굴 다 봤는데 이 무슨 개소리야. 자꾸 억울하다 모른다 하니까 경찰이 그 리팅 친구를 불러다가 그때 리팅 아는 척하면서 불러 세웠던 아줌마, 이 아줌마 맞아?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빼박이죠. 네, 이 아줌마 맞아요.
신문 하에 수메이는 자신이 리팅을 납치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납치만 했을 뿐이에요.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에 가오라는 남자한테 리팅을 넘겼어요. 가오라는 남자가 아이를 산시성으로 데려간 것 같긴 한데 그 후는 저도 잘 몰라요. 이 수메이의 말에 경찰은 바로 산시성에서 가오라는 남자를 체포합니다. 그렇게 이 남자를 신문하는데 이 남자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수메이 그 여자 뭐예요?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대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 그 여자랑 친하지도 않아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솔직히 첫 신문부터 자기 죄를 인정하는 범인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또한 처음에 그냥 발뺌하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팅이 실종된 날 이 가오라는 남자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증인, 증거까지 있어. 어라? 그럼 진짜 이 가오라는 남자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건데 그런데 수메이는 이 남자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했는데 뭐지? 수메이 거짓말한 거야? 네,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수메이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딴 거 없었어요. 오히려 입만 열면 구라, 입 벌구.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경찰도 열받죠. 그래서 좀 더 강도 높게 취조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 안 가.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이 뭐야? 이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일은요, 사건 발생 한 달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수메이는 야채파리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어요. 늘 돈이 부족했고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경 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친척한테 영혼 장례식이라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영혼 장례식 1. 2023년인 요새는 거의 그런 게 없다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중국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영혼 결혼식, 신부 가격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사오는 죽은 여자. 이 신부 가격 돈이 쏠쏠한데 흔히 귀신 중매인. 수수료는 10,000에서 20,000 사이, 많게는 50,000에서 60,000 사이 정도 한대요. 이 말을 듣게 된 수메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면서 이거다, 이게 내 일이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수소문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젊은데 억울하게 혼자 죽었다거나 좀 혼자 노총각으로 죽은 그런 남자 없어? 내가 여자 하나 중매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수소문 하다가 인근 홍동연의 마목촌에 살고 있었던 장은기라는 남자, 이 남자가 급히 죽은 아들과 함께 갈 신부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영혼 결혼식을 원하고 있고 수수료 가격이 꽤 높네? 이거다. 바로 연락해서 일을 받은 겁니다. 당시 아들은요 20대였어요. 비슷한 연령대의 죽은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딱 이 연령대 여자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 장은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 아버님, 혹시 아드님과 비슷한 연령대 말고 싱싱하고 탱탱하고 젊은 어린 신부는 어떠세요? 아드님도 그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와, 진짜 나쁘죠. 그렇게 2004년 10월 8일 수메이는 자기 딸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게 완벽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물을 뜨고 있었던 리팅을. 순간적으로 저 아이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거짓말을 하나 지어낸 거예요. 리팅, 네 아버지 교통사고 나셨어. 그렇게 학생의 학부모라는 친숙한 신분을 통해 리팅을 데리고 학교를 떠난 겁니다. 그리곤 리팅한테 약을 먹였죠. 수면제.
그거 먹고 곧 잠이 든 리팅. 그녀는 리팅을 데리고 홍동현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수면제 약효가 떨어지면서 잠에서 슬슬 깨기 시작한 리팅. 이 모습을 보자마자 수메이가 리팅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틈을 타서 또 리팅한테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막 먹인 거예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으라고. 그런데 그녀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은근 우리 목숨 끈질겨요. 리팅 약게나마 살아있었던 겁니다. 슬슬 시신을 넘겨야 될 인수인계 해야 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애는 안 죽고, 마음이 급해진 수메이는 서둘러 진정제 한 병을 삽니다. 그리곤 이 리팅이 제정신일 리가 없잖아요. 수면제에다가 막 약을 여러 가지 다 섞어가지고 먹여놨으니 아이가 막 해롱해롱한 상태. 그 상태에서 주사기에 진정제를 넣어서 리팅 몸에 3번이나 주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겠지. 하지만 여전히 리팅은 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와씨, 더럽게 안 죽네 진짜. 그냥 내가 죽여야 되나? 애가 해롱해롱만 하고 죽질 않아.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여기서 죽이기에는 걸릴까 무서우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들만 있는 근처 장례식장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일 저녁에 장례식장으로 갔고 거기서 샤프를 만났던 겁니다. 샤프를 보자마자 막 아픈 딸을 안고 있는 엄마인 척 연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오늘 머물 곳이 없다고. 그래서 샤프가 방을 하나 내줬죠.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수메이는 다시 악마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지? 수메이는 의식 잃고 쓰러진 리팅을 바라보다가 밧줄로 이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정말 리팅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13살이었어요. 13살. 그렇게 죽은 걸 확인한 수메이가 바로 리팅을 안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던 겁니다. 드디어 죽었네. 이제 팔아야지. 나 돈 벌어야지. 아싸싸, 죽었다. 그 누구보다 신나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갔겠죠. 그녀는 리팅의 시신을 팔아 넘긴 후 집으로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계속 평소처럼 살았어요. 죄의식 하나 없이, 미안함 하나 없이. 아니, 자기도 딸을 키우는 엄마인데. 10월 21일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리팅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를 확인한 리팅의 부모님은요, 이게 진짜 학교에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던 앤데 수업까지 잘 듣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자기 돈 벌려고 산 사람을, 그 어린 아이를 죽여가지고 팔아?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 모든 걸 알게 된 샤프는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그날 좀 더 예민하게 봤더라면, 너무 당연하게 그 수메이의 말만 믿고 당연하게 그냥 엄마와 딸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약간 좀 죽이라고 방을 내가 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이제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 안겨있는 딸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봤더라면, 사실 이 샤프 잘못이 아닌데 인연이 미친 거지. 너무 허망하게 어린 생명이 가버렸습니다. 이 한을 어찌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메이 그냥 살려둬선 안 되죠. 그녀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준비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뭐 찢어 죽여도 모자르지 않나. 수면제를 먹이고 그 알딸딸하니 멍해져 있는 아이한테 또 약물을 가득 먹이고, 애가 온몸에 힘이 빠져 축 처져 있는데 거기에 또 주사를 놓고, 그 행동을 할 때 이 아이의 그 모습이
자꾸 그 상상이 되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359만 원, 씨. 그 돈과 자기 딸 그 동창 친구 어린 생명을 바꿔? 그녀는 돈에 양심을 팔았습니다. 돈에 사람에게 포기한 거예요. 제가 중국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산 사람을 죽여 파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사건은 직접적인 그 중에 한 사건이죠. 이런 일은 정말 다신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진 너무 마음 아픈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